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각적 통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거다 첨부를 한다면 시각적 통찰력이 지나치게 혼자만 뜬다면 이건 공상, 상상, 허상의 뇌예요. 그래서 특히 창작이나 전래동화를 지나치게 많이 그쪽으로 편식돼 읽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스크린에 너무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우뇌에서 시각적 통찰력이 극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각적 통찰력이 A+까지 올라간 애들을 우리가 공상, 상상, 허상 혹은 스크린 증후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아이가 창의성도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우뇌가 높으면 창의성이 지나쳐서 공상, 상상, 자기만의 세상에 빠지게 되고요.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인 게 없고 지나친 엉뚱한 애가 되면서 스크린에 금방 빠지게 되죠. 항상 우리 뇌는 유기적 관계를 맺어서 조절함. 그러니까 한쪽 이렇게 편중되면 밑에서 위로 물이 못 올라가듯이 이렇게 나란해서 서로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선호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크린도 적당히 조절할 수 있을 만큼은 문제가 없지만 내가 조절하지 못할 만큼 벗어났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만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벗어나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스스로 조절한다. 이게 자기조절 지수입니다. 자기조절이 되려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와 생각도 맞아야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조절이 되고.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조절이 안 돼서 말이 안 나오니까 행동이 앞선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8개 영역 중에서 마지막 영역인데, 자, 이렇게 지각 속도력의 기준은 유일하게 시각적 통찰력이에요. 지각 속도력이 뭐냐면 몸의 감각이에요. 아세요? 대근육, 몸의 움직임, 구르는 거, 턱걸이, 뭐 달리기 이런 대근육, 축구 이런 걸 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각, 그렇죠? 그거는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 감각, 대근육 표현,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표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각 속도력입니다. 지각 속도력이 이렇게 나란하면 그런 감각 능력과 대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죠. 이 지각 속도력이 시각보다 떨어지면 몸의 감각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워라 내워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워라 내워라 하는 아이 들어봤죠?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게 어릴 때는 이런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애가 세워라 내워라 하니까 엄마가 챙겨주게 돼요. 급하니까. 챙겨주다 보니까 열정지수까지 나중에 떨어져서 무기력증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청소년 뇌를 검사해 보면 대부분 얘는 엄마가 다 챙겨줘서 할머니가 키우는 것처럼 키워서 얘는 무기력해요 라고 찍어줬어요. 그리고 보면 세워라 내워라 하는 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가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 아이를 챙겨주게 됐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하는 애들은 세워라 내워라 하는 뇌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그 뇌를 감각 뉴런으로 발달시키지 않고 뭘로 해마로만 발달시키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먹어. 밥 먹을 땐 빨리 먹어야 돼. 딴짓하지 말고 빨리 먹어야 돼. 자, 숙제할 때는 얼른 숙제만 해. 딴짓하지 마.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에게 해마로만 즉 아는 뇌만 가르쳐 놓으니 쓰는 뇌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어머니의 잔소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뇌를 바꿔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뇌는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는 거죠. 보통 세워라 내워라 하는 아이들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하는데 하다 말고 다른 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밥 먹으면서 장난감을 만진다든지 이런 건 후천적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겁니다. 공부하다 말고 뭐 다른 짓 한다든지 뭐 준비물 하다 말고 이렇게 하나를 처음 시작하다가 중간에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다른 짓을 하면서 늦는 애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밥을 먹는데 늦게 먹고 계속해서 숙제를 하는데 늦게 하고 이런 기질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습관성, 잘못된 습관성이 있고 기질적인 게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 들은 아이들은 다시 올바른 습관을 통해서 잡아야죠.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을 수 있도록 숙제할 때는 딱 숙제만 할 수 있도록 책 읽을 때는 책만 할 수 있도록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과 패턴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얘는 계속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세워라 내워라 한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불규칙한, 그래서 몸이 굼뜨거든요. 그래서 불규칙한 운동을 시키시면 좋습니다. 불규칙한 운동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불규칙한 운동은요, 대부분 한번 생각해 봐요. 공이 날아오는데 어디로 날아오는지 안다. 이건 규칙적이죠. 예를 들어서 공이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가운데로 한번. 이렇게, 이건 규칙적이잖아요. 근데 어디로 날아올지 모른다? 이게 불규칙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세월아 내어라 하는 애들이요, 사실 바깥에서 불규칙한 운동 하기도 참 힘들었죠. 정 안 되면 집에서 뛰지 않는 선상에서 할 수 있는 게 풍선놀이 같은 거, 간단한 데서 풍선 서로 주고받고 하는 놀이 같은 경우는 격하지 않으면서도, 그 다음에 집안에서 이렇게 조그만 공놀이 같은 거 올리면서 공 갖고 이렇게 노는 같은 요런 공놀이 같은 경우,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저글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월하나라 고치는데, 저글링 던지고 빨리 감각적으로 받지 못하면 놓치잖아요. 이 저글링이 뇌 발달에도 도움을 주지만 특히 세월아 내어라 하는 거에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불규칙한 운동과 생활 패턴, 이 두 가지가 딱 맞았을 때 세월아 내어라가 바뀝니다. 세월아 내어라는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요, 특히 고등학생 되면 10분도 나눠 쓰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는 준비 동작에다 이미 30분씩 쏟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불규칙한 운동하고 집안의 생활 패턴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찾아서 그 생활 패턴을 같이 바꿔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줬을 때 바로 지각 속도력이라는 것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시면서 혹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 주시면 언제든 제가 명쾌하게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